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네, 여러분 이번 문제도 집중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섹터를 저희가 심층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과연 어떤 섹터 준비되어 있을지 두 번째 문제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 협력 기대감의 상승 지소. 조선 투자 전략을 적으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8월의 마지막 주 거의 조선의 무대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동안 코스피가 횡보하는 장 속에서도 관련주들은 두 자릿수대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이 기대감이 지속된 그 영향인데요. 그동안까지는 HD현대 중공업이나 하나오션처럼 대형주들 위주로 움직였다면 후반으로 갈수록 그 아래 중소형 기자재단까지 이 훈풍이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HDA 중공업도 하루 만에 22% 급등을 했고요. 한화 엔진처럼 기자재 업체들도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것들에 좀 기대를 해보면 좋을까 많은 분들 모멘텀을 찾고 계실 텐데요. 우선 현재 미국은 여러 가지 미국에서 선박을 지어라라는 제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통해 예외가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바로 다음 달 일정입니다. 방사청과 미 해군부가 이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조금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논의를 벌인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모멘텀에 기대를 해본다면 조선주들 더 쭉쭉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있는데요. 우리 투자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연일 오르는 건 좋은데 언제까지 오를까에 대한 불안감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최선의 조선주를 찾아본다면 현재 조선의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그 가장 높은 포인트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주식 남녀의 선택 보드를 들어주시죠. 너무 많이 올랐는데 더 가고 너무 많이 올랐는데 더 가고 그런 흐름들이 반복되고 있는 게 이 조선주의 올해 흐름입니다. 자, 그래서 두 분께 한번 이 조선주에 대한 투자 전략을 물어봤는데요. 자, 먼저 테이버 전문가는 질척거리지 마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자, 이지은 전문가는 뭐라고 적으셨을까요? 묵직하게? 약간 의견이 나뉘지 않을까 하는. 묵직하게 질척거리지 마라. 예. 그러면은 뭐 이어진다고 하니까 먼저 들어봐야겠는데요, 이지은 전문가님. 묵직하게 투자하자. 제가 묵직하게라고 쓴 이유는 우리가 조선주들을 잘 살펴보면 중간중간 조선주들이 약간 밀렸던 구간들이 분명히 있기는 있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복력이 엄청나게 좀 강했다라는 것은 시장 자체로 봤을 때 지금 조선주를 대체할 수 있는 섹터가 있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 사실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는 섹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멘텀적인 측면이라던가 실적이라는 측면 그리고 미국이라는 키워드 거기다 성장까지 봤을 때 그 부분을 뛰어넘을 수 있는 섹터가 있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사실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어디일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못 드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됐을 때 그럼 수급이 이탈이 되지 않겠죠. 왜냐하면 자금 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자금이 갈 만한 곳이 딱히 더 매력적인 곳이 있어야지 갈 텐데 그게 아니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그 부분이 가장 묵직하게 내가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매력 있는 대안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더 묵직하게 가자라는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신규 투자분들이 항상 그럼 가장 고민이 깊어지실 것 같아요. 나는 못 샀는데 이번에 눌렸을 때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내가 과연 사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시게 될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준 게 바로 이번에 HD현대 미포와 그다음에 중공업의 합병 이슈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 조선주를 좋게 봤던 이유는 슈퍼사이클이 찾아온다라는 부분이었고 거기에 플러스 미국과의 협력 기대감이었는데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새로울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새로운 주제를 던져준 게 60조 규모의 잠수함 수주 기대감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또 이야기 나온 게 물론 그 전부터 MRO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기대를 심어주긴 했지만 K방산이라는 게 다시 또 나오면서 조선 쪽에서 이쪽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새로운 모멘텀을 던져주는 섹터고 산업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는 저는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쉽게 이 불이
당분간은 좀 꺼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자재는 안에서 계속 순환매가 지금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또 인하전공이라는 기업이 굉장히 시세가 좀 강하게 튀고 올라오는 모습 보여줬는데 이런 시세가 강했던 종목군들 안에서 순환매를 노려서 단기적인 전략으로는 기자재 쪽에서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길게 시계열을 갖고 가는 종목 중에서는 대형주들이 좀 까다롭기는 하지만 결국 눌림이 나왔을 때 우리가 투자를 분할이라도 매수할 수 있는 건 대형주 쪽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 삼성중공업이 늦게지만 MRO 사업에 진출하겠다라고 이야기한 부분도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이쪽 산업에 대해서 확장하려는 부분들이 보인다라는 것은 실적이 안 나오는 쪽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조선주에 대해서는 지금 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는 아니지만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묵직하게 가져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신규 접근에 있어서도 추세선이 이탈하지 않고 다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럴 때마다 분할 매수 전략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슈퍼사이클이라는 게 자주 오진 않지만 조선주에서 슈퍼사이클이라고 부르는 그 시기가 왔을 때 주가 상승 폭을 보면 정말 뭐 무서울 정도로 올라가는 모습들 우리가 역사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 말을 조금 바꿔서 해보면 잘못해서 고점에 물릴 경우에 탈출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이렇게 말을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지 질척거리지 마라고 적어주셨거든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고점까지 왔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고점이라기보다는 오늘 수급만 놓고 보시더라도 우리나라가 다 빠지는데 조선만 살아남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이건 뭐냐 그러면 지금 수급상에서 혹은 뭐 개인 투자자의 관심에 가장 높은 그런 관심 타겟이 조선이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걱정할 수 있다, 걱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조선업 같은 경우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제조업입니다. 제가 2차 전지가 올라갈 때도 말씀드렸던 거는 결국 2차 전지도 제조업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조선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조업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제조업으로서 영업이익이 조선업은 어느 정도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조선업은 다른 국가에 경쟁하는 상대가 없다라는 점에서 영업이익률을 10에서 15% 정도까지는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에 HD현대그룹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률이 한 10% 중반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영업이익률이 한 10에서 15% 정도 나오는 상황에서 결국 우리가 제조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도크가 제한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하면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증설이 얼마나 가능할 것인가와 그리고 이런 현금 흐름을 통해 가지고 주주한테 얼마나 환원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는 그 주주 환원율 자체가 다른 제조업과 대비했을 때 얼마나 우리한테 만족감을 줄 것인가를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저는 그런 기준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PSR을 기준으로 매출과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1배에서 2배 정도면 적당한 밸류에이션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미 선반영이 내년치 내후년치까지는 다 돼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옆에도 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2차 전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년 뒤, 10년 뒤에 숫자가 어디까지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을 하면서 목표 주가를 제시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최근 2, 3년 동안의 숫자는 선반영이 다 되어 있는 상황. 현재 우리나라 놓고 보시면은 대부분의 조선업종들이 PER이 40배에서 50배까지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척거리지 말자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 그러면은 지금 조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 분들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선업이 올라온 만큼 더 올라갈 수 있을 거야. 모든 언론사에서 조선이 좋다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지금이라도 조선업을 투자해야겠어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게 되면은 그런 상황에서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못 올라간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서 더 올라가더라도 결국 중장기적으로 이제 기업의 주가는 실적에 수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실적이라는 거는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놓고 보셔야 되고 조선업의 현금 흐름은 적어도 2, 3년치는 이미 주가의 선반영이 다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천천히 투자하셔도 되고 기회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조선업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때 다시 한번 공부하셔서 접근하셔도 그때 충분히 기회를 잡으실 수 있다는 점에서는 지금은 조금 그렇죠. 어느 채널을 틀더라도 다들 조선 얘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조심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준 전문가님 짧게요. 지금 뭐 한미 협력 기대감 속에서 조선주가 주목을 받고 주가도 많이 끌어올리고 있는데 일각에서 나오는 우려를 보면 뭐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기술, 우리의 인력, 우리의 그런 정보력들 이런 것들이 미국이 빼가서 미국의 이 조선업이 부활될 경우에 우리의 경쟁자가 될 수 있고 우리의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 뭐 이런 우려도 있고요. 한편에서는 또 반도체 기업들처럼 무언가 우리 조선에 대한 지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할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소식을 듣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게 뭐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리고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궁금하네요. 일단은 미국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고요. 물론 지분 관련돼서는 개입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필요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이 이슈가 나오고 나서 협력 쪽으로 더 무게를 보고 있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기술에 대한 물론 우리가 지금 반도체 관련돼서는 엔비디아가 강자잖아요, 엄청난. 예. 근데 조선에서는 사실 미국에서 강자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가 좀 더 기술적으로는 확실히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로감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과 관련돼서 크게 끌려간다라는 느낌보다는 시너지 쪽으로 물론 하도 미국 쪽은 유리한 쪽으로만 하려고 하다 보니 뭐 말도 안 되는 억지를 가끔가다 나올 때도 있기는 하지만 일단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모멘텀이 확실하다는 것을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조선주가 워낙 좀 고점에 있다 보니까 순간순간 조정이 왔을 때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사실 다른 종목과 섹터를 보면 조정이 나올 때 조선주들보다 제가 봤을 때는 더 크게 조정이 나오거든요. 밀릴 때 중소형 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10% 이상씩 지금 시장에서 밀리고 있는 가운데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나와도 대형주들은 뭐 4% 정도 밀리고 이렇게 예. 하는데 우리가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좀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부분은 맞기는 하지만 오히려 대응적인 측면에서는 밀렸을 때 추세가 이탈됐을 때 매도를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좀 더 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소형 관련된 종목군들이 최근 시장에서의 흐름을 보면 더 널뛰기가 심하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투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대응적인 측면에서 매수를 했다가 우리가 좀 더 뭔가 추세를 이탈했다, 매도를 했다라고 했을 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라던가 이런 것들이 어디가 더 컸을까라고 본다면 좀 더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대응적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을 저는 좀 느끼고 있습니다. 예. 협상력은 우리 쪽에 더 강하고 협상 주도권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으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일각에서 나오는 우려들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이 협력에 대한 기대감 쪽에 무게를 더 두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